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시사 토크쇼 이슈앤 팩트체크입니다. 자,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죠. 인명사고는 물론 도로 침수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될 정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알아보고 어떤 재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경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에너지분과의 서영석 의원님, 그리고 경운대학교 안전방재공학과의 전상철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리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올해 장마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폭우 아니면 폭염이고, 오늘 방송하러 오는데 각 지역 도시 군마다 지나면서 해가 쨍쨍한 곳도 있고 폭우가 내리는 지역도 있었는데 전국 곳곳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그 사고 집계를 좀 정리해 보죠.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나라 1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네네. 그 지역을 보면은 세종시, 대전, 그리고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북. 네네. 예. 그렇게 이제 많은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아주 피해나 인명 피해가 상당히 큰 이제 폭우가 지금 내린 상태다라고 보고 있고, 그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또 이제 사망자 수를 보면 한 47명, 그리고 그 중에 경북이 한 25명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천 봉화의 산사태가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서 의원님, 보통 우리가 이제 장마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6, 7월에. 근데 장마 대신 우기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두 단어의 차이는 뭔가요? 장마는 이제 여름 그 기간 좀 짧은 기간에 비가 많이 내리는 그 기간을 얘기하고요. 우기는 좀 더 이제 기간이 넓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장마는 통상 이제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뭐 이렇게 이제 비들이 내리다가 이제 북상을 하게 되고요. 기상청에서는 이제 7월 말 기준으로 이제 장마가 끝났다라고 했지만 우기는 보통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이제 지속이 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이제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또 최근의 추세는 비가 내리는 날은 짧아지지만 이 짧은 시간에 이제 국지성 호우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쏟아지다가 또 금방 개다가 근데 이런 이제 변동이 심한 이런 날씨들이 이제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아열대 기후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한국형 우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기들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제 기후 상태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대에서 아열대로 기후가 바뀌게 되면 이런 현상이 더 잦아지겠네요. 예, 점점 많아지는 거죠. 예. 이번 집중호우 현상을 두고 대기의 강이라는 전문 용어가 등장했는데 이 사전적인 용어를 좀 설명해 주시죠. 육지에 이제 이 강이 흐르듯이 이렇게 하늘에도 대기의 강이 있어서 수증기들이 흐르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이제 대기의 강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7월이 되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이 되면서 우리가 영향권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대기 강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집중성 호우가 쏟아지는 거고, 그 수증기 양이 이제 많아질수록 엄청난 양이 이제 쏟아지기 때문에 이제 대기 강이 열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구의 기온이 지금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1.1도가 올랐는데요. 1.1도가 오르면 수증기 증가하는 양이 7%가 된다고 합니다. 그 7%라는 게 물의 양으로 따지면 8,900억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런 수증기 양이 점점 많아지고 또 하나는 이 엘니뇨 현상, 이렇게 바다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이 엘니뇨 현상 때문에 또 수증기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집중 호우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 이렇게 집중 호우에 이제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연쇄 현상들이 다 관련이 있군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번 폭우 때문에 각종 침수 사고, 산사태가 많이 벌어졌는데 많은 안타까운 사건 가운데 충북 청주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많은 분들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제 인재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짚어보죠. 막을 수는 없었는지. 사고를 보니까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사고는 잘 아시다시피 15일 날 오전 8시에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네네. 그 물이 지하차도로 흘러 들어갔고,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했었습니다. 신고를 했고 그 가운데 경찰 그리고 소방 대응을 보면서 현재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이런 오송 지하차도가 2020년도 7월 달에 그 부산 초량 지하차도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생겨가지고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은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이 좀 들고, 그리고 또 특히 운전하는 사람들은 차량을 운전할 때 물이 들어오면은 설마 차가 빠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생각밖에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안전 측면에서는 바퀴의 크기의 3분의 2 정도 물이 차면은 차를 버리고 대피하라 이러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빠져나가려 하다가 이제 본네트까지 물이 차고, 그 상황이 되면은 문을 열면은 또 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 또 수압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사람이 아주 당황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평상시 연습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다면은 어떻게 생존 전략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안전 교육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측면도 좀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 지상도로면 물이 차오르는 게 보이기라도 하지만 또 지하도로는 들어갔을 때 그 앞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피해를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 특히 더 예보 경보라든가 통제 시스템을 확실하게 확립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방송에 나오는 것이 신고했는 사람들이 이제 오송 제2차도에 물이 찬다. 예. 그 신고를 많이 했었고 몇 차례 했었죠. 예, 했었고 그 상황을 이 경찰서나 소방에서 접수가 됐었고, 근데 경찰에서는 이제 제1 그 지하차도 가서 이제 그 교통 통제를 했다. 근데 사고는 제2, 제2. 그 지하차도에서 발생이 되어 가지고 안타까운 인명이 그 뭐 차량이 17대 그리고 사망자가 거의 14명. 네네. 예. 이 정도 나올 정도로 큰 사고로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만약 그 신고를 듣고 만약 경찰이나 소방이나 와서 그 차량 통제를 했더라면, 그리고 또 구조를 했더라면 그 정도 안타까운 사고는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밖에도 이 저지대에 있는 뭐 상가라든가 주택 시설 등등등 이거 비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요즘은 그 물막이판, 차수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잠깐은 막아주는데 이게 완전한 대비책이 될 수는 없겠죠. 이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그 작년에 강남역의 사고를 중심으로 해서 지하에 살고 있는 반지하가 이제 그 물이 잠겨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사고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물막이 판이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물막이 판을 설치하면은 다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문제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막이 판은 말 그대로 임시로 임시로 물을 막는, 홍수가 갑자기 국지적으로 내렸을 때 막을 수 있는 기능은 있지만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너무 그 물막이 판이 있다고 맹신하지는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 임시 뭐 한두 시간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 이상은 힘드니까 미리 대피하는 그 행동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그 시설물을 가재도구라든가 시설물을 옮기는 정도의 시간만 벌어줄 뿐이지 완벽한 차단 장치는 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잠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을 때 내려오는 것을 이제 지하차도나
지하철역이나 그리고 반지하나 이런 데서 차단시켜오고 그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라고 네네. 보시고 행동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저 비에 내리는 양을 지칭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슬비, 단비, 소나기, 폭우 등등등. 이번에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극한호우. 이 극한호우 양의 기준은 뭔가요? 극한호우는 시간당 강수량이 72mm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시간당 강수량이 50mm 이상이면서 누적 강수량이 90mm 이제 이상이 되면 극한호우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예. 근데 사람이 통상 강수량이 70mm 이상이 되면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공포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요즘 뭐 폭우 쏟아질 때는 정말 우리가 막 위험을 진짜 피부로 느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내리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한 지역의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집중호우들이 많이 내리는 게 이제 큰 문제고요. 결국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천이 범람하고 뭐 산사태가 나고 도로 유실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뭐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뭐 어쨌든 사회 경제적인 피해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앞으로의 5년이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극한호우 현상이 거의 이제 일상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걱정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지하차도나 뭐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비가 차기 시작하면은 이제 급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빨리 대피하거나 또 대피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피하면서 다른 분들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제 큰 소리 외치면서 함께 대피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이번에는 산사태 피해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예천 비롯해서 영주, 문경, 봉화 등등등 경북 지역 피해가 컸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산사태 취약 지역이 원래 정해져 있는 그 부분이 있고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안전한 지역이 있는데 이번에는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나서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국지적인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에 산사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네네. 이번에 사고 난 요인들을 보면은 산사태 취약 지역은 나지 않고 네네.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닌데도 보고 이제 발생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하여튼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고 아니라고 해도 산사태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니라도 산사태는 분명히 발생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런 가운데에 두 번째는 이제 비용대 편익이란 제가 용어를 좀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지역을 관리하게 되면은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일정의 어떤 규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산사태가 나지 않는 지역이다 이러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데 그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100원을 만약에 투자했을 때 100이라는 편익이 구해지면은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지만 100을 투여하고도 편익이 4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세금의 절세라는 어떤 그 문제에서도 좀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여튼 이번에 산사태가 난 지역이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닌 지역이 나는 그걸 보고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조금 듭니다. 우리가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인지할 수 있는 전조 증상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산사태는 전조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를 이렇게 좀 우려가 되신다면은 항상 많은 비가 내릴 때 그리고 국지적인 비가 쏟아진다고 할 때 방송에서 네네. 그럴 때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나도 해당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흙이나 땅이 이제 돌이
이 수분을 이제 포함해서 이제 굴러 내려올 경우는 산의 진동이나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자다가 우우 하는 소리에 나와 보니까 집이 떠내려가더라. 이번에도 예천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운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게 이제 우우 하면서 네. 실제 들은 소리가 우우우라는 이제 그게 아주 저녁에 깔리는 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나와 보니까 집이 떠내려가는 그런 현상들을 본 거죠. 네. 그리고 나무라든지 나무들도 보면은 뿌리가 드러나는, 그리고 경사면도 깎여서 내려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보면은 표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고 대응하면은 좀 더 산사태로서는 좀 예방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기상 이변들, 이 산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국은 기후 위기, 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던가 수온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기후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고사목들이 생깁니다. 네네. 특히 제주도에 이제 구상나무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고 지리산에 있는 고사나무하고 이런 이제 나무들이 이제 죽게 되면서 이게 뿌리들이 약하게 되죠. 약하게 되면 이제 지지 기반이 워낙 흔들리니까 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산사태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2014년도 지리산 경우에 1,700m 고산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형 산사태가 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려가면 뭐 이 지방 그 지역의 생태계를 완전히 이제 파괴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크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 고사나무가 있는 인근에 이제 등산로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등산객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등산객들도 이 고사나무 있는 이런 주위에는 이제 출입을 통제하거나 뭐 제한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기후 위기 외에도 사실은 이제 산을 개발하면서 좀 난개발 때문에 이제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태양광 설치를 또 뭐 재생 때문에 많이 하지만 경사면이 이런 이제 위치에다 태양광 설치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산사태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산사태를 좀 예방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사태도 그렇고 도심 피해도 그렇고 바다 쪽에 수온이 올라가는 것도 큰 문제인데 네.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동해안의 80%의 백사장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백사장을 잠식해가는 그런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요. 네, 이건 이제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지금 이제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빠른 속도로 녹고 있거든요. 네네. 연간 한 5억 톤 정도가 녹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이지만 북극 빙하가 다 녹아 내리게 되면 해수면이 한 7m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7m요. 예, 그래서 그 그린피스의 시나리오 보면 2030년 되면 이제 극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엄청나게 오고 태풍까지 왔을 경우에는 인천공항도 잠기고 부산도 잠기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 이제 이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이제 점점 상승이 되고 또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또 팽창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게 해수면 상승이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해수면 상승 때문에 동해안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가 백사장이 절반 정도로 이제 밀려와서 네. 점점 이제 좁아지는 현상이고, 심지어 도로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바닷가 인근 사시는 분 집 마당까지 이제 물이 차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말 이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이제 바닷가 중에 있는 이런 좀 지역들이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염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를 두고 경상북도가 다양한 새로운 재난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하던데 특별히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지 건의사항이라든가 좋은 말씀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호우로 인해서 안전 관련 그 관계자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다고 네. 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저희는 지금까지 재난은 복구 쪽에 좀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복구 쪽에 이제 주안점을 이제 두고 있었지만 네. 앞으로는 이제 기후 변화와 더불어서 예방 측면에 많은 역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도 이번에 새로운 이제 대응 체제를 갖추자 해서 이제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볼 게 아니라
최근 5년에 있었던 데이터 그리고 향후의 기온 변화에 있어서 어떻게 나갈 것이냐 등등의 어떤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대응 체제를 만들자, 메뉴를 만들자 하는 이제 분위기로 지금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경북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변화의 가운데 제가 첫 번째는 지역별로 치약들을 전체 다 이제 새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경북 내에 이제 산사태 아닌 지역도 산사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치약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는지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 평가를 할 때 인공지능 이런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각종 이제 재난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홍수 경보 체제라든지 산사태 울림이라든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지역민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걸 보고 그리고 그 살고 있는 지역민들도 안전교육을 그냥 일반적인 교육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안전교육에 좀 더 철저하게 예,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좀 자세가 이번 기회로 해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난이 나오면 많은 사람의 인명 재산 피해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할 일이 없더라도 이걸 한 번에 이제 극한 호우가 왔을 때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난 관련되는 그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올리자. 예, 그런 측면입니다. 예.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서 의원님께서도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와 재난에 대처한 우리의 자세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재난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대비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재난의 원인이 되는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은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과 기후 변화에 이제 적응하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감축은 이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이제 재생 에너지를 이제 많이 사용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에너지를 전략하고 또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고 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우선 이제 첫 번째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적응 분야인데요. 적응 분야는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기회를 또 최대화하는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수도를 뭐 정비한다든지 또 범람 지역 이런 기반 시설을 뭐 보강한다든지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한 감시 예측 기능들을 좀 시스템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서 좀 철저하게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들이 피해가 적도록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기후 테크가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기후 관련된 이제 기술들을 좀 육성을 해서 특히 이제 청정 기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청정 에너지 그다음 또 최근에 수소 중에 클린 수소가 있습니다. 클린 수소 그다음 친환경 자동차 이런 이제 기후 기술을 육성을 해서 또 새로운 산업을 만들면 정말 저희들은 이제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기회를 이런 걸 산업화해서 이제 이렇게 널리 이제 보급을 하면 또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고 좀 보고요. 마지막으로 또 재난 사고 어쨌든 발생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때는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이제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되고요. 또 복구도 빨리 해서 이제 도민들이 피해가 더 이상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뭐 그런 시스템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상이변, 폭우, 폭염 등 기상 변화에 관련돼서 우리의 대응 체계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전상철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폭우, 폭염, 장마, 산사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함께 어깨동무하고 이것을 막아내야 하겠고요. 유비무환이란 사자성어는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요. 길거리에 담배라든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배수구로 들어가면 막히고 나중에 범람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지혜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도 다양한 주제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